자,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이슈맨의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지수 잠깐 보면 MSCI 한국지수가 한 1%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고 신흥지수는 마이너스 0.6% 정도, 달러 원 1개월물은 1115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환율 1110원대죠. 1100원대.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쉽게 깨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1200원대부터 올해 2017년 1200원대 시작해서 1100원대는 우리나라 당국이 상당히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는 가격대고, 지난번에도 한번 외환 쪽에서 한번 컨트롤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1000원대, 잘하면 오버슈팅 나왔을 때는 1000원대 하회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환율 자체 1100원대 이 가격대 부분들을 쉽게 깰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 그 부분은 역으로 보면 조금 원화가 약세 추세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여기는 좀 호은조세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 쪽에서는 물론 트럼프가 지금 방한해가지고 여러가지 무기 결국 많이 사줬지 않습니까? 사주고 탄도미사일 거리 부분 해제를 하고 주고받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본국에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안 심리, 회기가 지금 30일도 20일 정도, 20일대 후반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지금 남은 회기가 23일 정도 남아 있는데, 세제 개편안에 수정될지 아니면 통과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이 어제 러셀 지수의 하락 부분들을 좀 큰 폭으로 하락 부분들을 좀 만들었다. 이 러셀 지수라는 부분들은 미국이 어떻게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형주인데 약간 위험자산 쪽에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인덱스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위험자산의 선호가 됐을 때 러셀 지수가 좀 더 강한 탄력 부분들을 받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한 불안 심리 부분들 확대를 따라서 출렁거리고 있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1% 급등, 1, 2% 급등, 또 1% 이상의 또 하락, 계속 업앤등락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체크해 두시고, 유가는 지금 57달러선입니다. 거의 60달러선 WTI 기준입니다. 브렌트는 이미 60달러를 넘어섰고, WTI 기준은 57달러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럽죠. 주말에 사우디아라비아의 2조 단위를 굴리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왕세자도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IS가 지금 거의 소멸됐잖아요.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소멸되어 가는 중에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권 싸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멘이라든지 레바논 쪽이 조금 시끌시끌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 60달러 돌파 부분들, WTI 기준으로 돌파 시도 부분들의 어떤 근본 내용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오펙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계속 더 시끄러울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제 일단 60달러를 넘어서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플러스 알파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자체가 이번 달 오펙 회의에서 감산에 대한 얘기 부분들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감산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시끌벅걸한데 의외로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유가 60달러 선 부분들은 약간 오버슈팅, 그 가격 내에서는 넘어가는 그 가격대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유가의 어떤 강한 상승 파동의 뇌관 부분들은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쇼티지 부분들을 줄 수 있고, 베네수엘라의 금융 제재 부분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미국 경유주들까지 영향 부분을 줄 수 있어요. 그와 반해서 지금 종목군들 보시면 이제 순환매 부분들 계속 지금 돌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종목군들의 반등,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 부분들이 좀 나왔고, 여기에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부분이 정유주들은 말씀을 좀 드렸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올 사상 최대 영업이익, 작년
대비 3분기 누적 부분이 지금 2조 3천억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서 이제까지 주목을 못했던 섹터 중에 올라오는 게 뭐 제약주들, 목십자 역대 실적 부분 올렸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도 여기에 딱 동치한 부분들 진행하고 있어요. 컴투스, 넷마블, W게임주의 실적 관련된 부각으로 요즘에 톡톡 치는 움직임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애플 아이폰 X가 추수감사절 23, 24일 이번 달에 출시가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보고서 때문에 그래요. 향후 셰일오일 부분들이 공급 증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20달러 선에서는 그 시추 공수가 계속 줄어드는 투자를 못 했는데, 그리고 작년 후반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런 기사 부분들이 눈에 보였어요.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업체들이 뭐 파산하거나 향후 있을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자본 장식에 들어가는 그런 준하는 효과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투자를 더 못하는 거죠. 근데 조금 뭡니까? 20달러 선에도 50달러 선 올라오니까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그래서 이 고용급 부분들은 시추 공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이폰 X의 기능 중에 뭐 대표적인 걸 둔다면 뭐 만면인식이라든지 그 다음 AR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걸 LG 이노텍에서 3D 센싱 모듈과 연관성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허 계약으로 애플 외에는 판매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폰 X의 판매 부분들은 LG 이노텍의 어떤 부품 공급 라인 부분들과 한번 체크는 일단 우리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은 증권업계 이번에 초대형 IB의 첫 발행어음 금리 부분들은 나오는데, 다른 증권사는 안 되고 한투만 먼저 시작을 하죠. 한투만 먼저 시작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 금리의 인센티브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투 증권의 실적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권주들 볼 때 초대형 IB 쪽에서 이제 진검승부가 하나씩 시작이 되죠. 물론 나머지 그 4개는 신청을 하긴 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투가 초대형 IB 부분들의 발행어음 부분들을 먼저 스타트를 걸고, 이것은 향후에 증권사들의 먹거리보다는 상위 업체들만의 먹거리죠. 상위 업체들만의 먹거리. 그래서 여기에서 실적 부분 나오면 더 규모를 키우면서, 규모가 자본금이 큰 거에 따라서 레버리지라든지 규제 완화 부분들이 동참이 좀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요, 규모 빨리 키워서 빨리 선착순의 개념 부분들도 일부가 좀 포함됐다라는 부분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 사드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화해 무드가 상당히 좀 가속화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중국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부분들이 좀 있는데 북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일부 논의가 될 수 있고, 사드는 지금 정부 쪽에서는 12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 부분들이 거의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 무드 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좀 걸 것 같고, 기존의 화장품 관련 종목군에서 섹터도 여러 가지겠죠. 자동차 섹터도 사드에서 영향해서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 많으니까 저가 대비 거의 한 20, 30% 반등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움직이는 게 여기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엔터 관련 종목군들까지도 유가 컴백이 시작되면서 다음 달 3,000명 정도 담재 방문 부분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드 관련된 종목군이랑 화장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관련 섹터 부분들의 반등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매도 규모 부분들이, 선물 매도 규모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주, 바이오, BT 관련된 종목군 중에 종목군의 상승 폭이 컸던 종목군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장중 위아래 진폭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죠. 그게 어떤 상황이든 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털어내고 더 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물론 실적 부분이나 이쪽 종목 수급이나 이런 부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불나방처럼 다가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그걸 강조를 하고 있죠. 전체 추세 부분에서 지수 3000이라든지 코스닥 750포인트,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 별로 없어요. 그걸 흔들만한 요건 부분들에서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 한번 얘기를 좀 들었고, 그 외에는 아직 제 레이더망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우려사항 부분들로 중간중간에 코멘트 드린 부분이면, 신용장구가 9조 원 어제 넘어섰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은 어제 대비 오늘 또 코스닥 신용장구가 늘어났어요. 코스닥이 지금 4조 6천억 거의 근접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조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조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정유주들, 그 다음에 게임주들, 그 다음에 제약주들이 실적 관련된 부분들, 조선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동시흑자 부분들 하면서 유가 탁 치니까 건설이나 조선 부분들 바로 탁 쳤죠. 삼성 MG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만원대부터 지금 13,000원대, 14,000원 거의 근접하면서 40% 가까운 수익률이 지금 근접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물량 부분을 더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가 잡아놓고 한번 끊어가야 되는 수익 실현 부분도 하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모멘텀 측면에서 초대형 IB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6호 컴백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적하고는 무관하지만 향후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의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 장중에 중국의 10월 수출입, 무역수지 관련된 부분들의 지표가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내일 그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각계전투, 지수보다는 각계전투의 종목 장세 부분들의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1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슈맨의 모닝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늘 약간의 황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바깥 활동 부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장중 또는 마감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아침 시작하십시오.